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기장 안에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기장 밖 응원하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관람석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까? 플레이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 4 비드라마 화제성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답니다. 연애, 여행, 식사, 일 끊임없이 생겨나는 관찰 콘텐츠, 이게 행복합니까? 직접 해보는 게 행복합니까? 이 사회가 욕먹는 영화 감독이 훌륭합니까? 똑똑한 비평가가 훌륭합니까? 연애, 예능, 전성시대, 우리가 남의 연애를 보는 이유 재밌어요. 시청자들은 연애 예능의 진정한 재미는 방송이 끝난 뒤 시작된다고 입을 모았다. 지인들과 방송 내용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 과정이 흥미롭다고 했다. 단순하게 출연자들의 행동, 선택에 대한 평가부터 연애관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기도 한대요. 환승 연애를 보고 나면 어떻게든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방송 다음 날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청 후기가 올라오는데 거기 동참하는 재미가 있다. 뭔가 대상을 놓고 평가하고 가십거리죠. TV 프로그램 시청자들의 몰입 및 시청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야기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타인이 해내는 것을 보며 느끼는 대리만족감. 두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더 많이 접촉할수록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직장 동료랑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에 대한 이상이 혹은 비현실적 기대가 클수록 연애 프로그램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뭐 연애 프로그램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뭐가 높아져요? 평가 성향이 높아져요. 조직에서 사실 수많은 경영자분들은 우리 조직이 실행 중심형 조직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직원들 100명 있으면 100명 모두가 다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회계 담당자도 다른 사람들 돈 쓰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관찰하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너도 네 자신의 성과를 좀 내줘, 이거죠. 100명 있으면 100명 모두가 자신의 과업과 성과에 대해서 실행자, 플레이어로 뛰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점점점 평론가들이 많아집니까? 회의실에서 영웅이 많아집니까? 고객 앞에서의 영웅이 많아집니까? 우리 회사는 관찰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행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조직은 점점 실행하는 사람보다 그 실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보다 똑똑해 보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나타나요. 삶의 현실적 제약이 크면 클수록 대리만족 콘텐츠로 그걸 해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모셔널 컨슈머라고 부릅니다. 이모션 컨슈머예요. 감정적 소비자죠. 이모션 반대말이 이그제큐티브, 실행형이죠. 자신이 현재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대리만족 콘텐츠로 위안을 얻으려는 소비자인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내 스스로가 나의 몸을 움직여서 내가 못하던 것을 해냄으로써 느끼는 성취, 그릿,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점점점 현실의 제약이 크다 보니까 현실의 제약 이퀄 나의 시도의 강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인간이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서 뭔가 나 이상의 어떤 것이 되는 거죠. 도전지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모셔널 컨슈머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건 제가 사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저는 어찌 됐든지 간에 관심을 어디로 오는 거냐면 언더베 기업의 경영자와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일터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사랑으로 일하게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유튜브에다도 공개하고 하는데 제가 유튜버는 아닙니다. 저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리더로서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와 직원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댓글에 왜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합니까? 정보나 그냥 알려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보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도전적 가치가 증가하고, 오늘 또 제가 2,000명 이상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수백 명을 만났어요.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자신의 일에서 현재의 세이프티 존을 뛰어넘어서 챌린지 존으로 넘어가서 자신의 삶을 보다 제대로 가지게 의미 있게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일터에서 도전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전을 해야 실행하잖아요. 실행해야 실패할 때까지 성공하잖아요.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실패할 때까지 성공해요. 은메달 성공했다, 금메달에는 실패한 거예요. 금메달 땄다, 2연패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같은 말이죠. 일터에서 사람들이 플레이어가 줄어들고 관찰자가 늘어나고 회의실에서 비판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똑똑해 보인단 말이죠. 회의실에 영웅들이 자꾸 등장한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본부 스태프들의 목소리가
기회가 커지고 있다.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컨펌을 미리 받고 해야 되는데 컨펌 안 받고 뭔가 좀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규정을 굉장히 강조해버리고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규범을 어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하잖아요. 규범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파워가 커진단 말이죠. 도전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은 바로 어디로 가요? 링에서 벗어나서 관람석으로 내려가 버리고 플레이어들은 다 사라지고 누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만 조직 내에 늘어나 버려요. 경영자가 이걸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대리급 이하고 과장급 이상들은 다 관찰하고 있어. 그냥 누가 잘못하나 이런 느낌으로 내 스스로가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버티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내가 좋아지고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내가 좋아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버티컬 라이프가 있어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의 중력을 가지고. 근데 요게 약하면 약할수록 나의 삶의 방향성,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나는 이게 참 좋아 할수록 주변의 이야기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버티컬 라이프에 대한 관점이 없는 경우에는요, 호라이젠탈로 간다면 수평선으로 간단 말이죠. 뭐가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해 봐야 나의 만족을 누리는 거죠. 경영자도 비슷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경영을 할 거야, 나는 직원들과 이런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하는 버티컬 라이프, 버티컬 관점이 약하면 자꾸 옆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죠. 이만하면 제가 잘해주는 겁니까? 다른 회사는 좀 어때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궁금한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답도 해드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버티컬한 게 없으면 호리젠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호리젠탈에 관심을 가지면 자꾸 관찰하게 돼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야구장 이미지 하나 가져왔습니다. 꽉 찼네요.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기장 안에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기장 밖에서 응원하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야구 경기장이 우리 회사라면 지금 이 야구 경기는 딱 18명 그리고 심판 4명, 그래서 몇 명이 있냐면 22명이 여기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나머지 뭐 한 2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만 명의 사람들은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을 박수 쳐주고, 경우에 따라서 너 왜 그래? 뭐 야유를 보내고, 뭐 그렇죠. 잘하면 박수, 못하면 야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이른바 평가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관람석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까? 플레이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멀티플라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능력과 역량을 끌어올리는 리더를 멀티플라이어라는 말이죠. 간섭하는 천재가 될 거냐, 천재를 만드는 해방자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예화 중에 하나가 그와 일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고 말한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스티븐 스필버그인데, 사람들은 그가 영화 한 편당 평균 1억 5,6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성공은 그의 창조적 재능과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 혹은 직업적 윤리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성공을 부른 요소는 바로 스태프, 그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끌어내는 능력에 있다는 점이다. 스필버그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나 그들을 대신해 직접 일을 하지는 않았다. 각자가 할 일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그들은 폭군 감독 아래서 일할 때보다 2배나 더 생산적이 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필버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스필버그가 종종 구성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존중하기에 고용했습니다. 이 멀티플라이어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스티브 잡스도 종종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습니다.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당신이 그 일의 최종 의사결정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잘하도록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자꾸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죠. 그게 DRI의 출발점이었죠. 왜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바보로 만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상대를 똑똑하게 만들고 역량과 실력을 촉발시키는가? 당신은 원래 실력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사람과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고요.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사람을 디미셔너라고 불러요. 멀티플라이어는 사람들은 똑똑함으로 해낼 것이다. 사람들은 재능을 개발해주죠. 실수에 대해서는 원인을 탐구해요. 방향에 대해서는 도전을 시켜요. 결정을 내릴 때는 상의합니다. 일을 시킬 때는 지원해줘요. 디미셔너, 찍어 누르는 사람, 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과 반대로 가죠. 그래서 멀티플라이어가 사람들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1번, 다른 일보다 잘하는 일이 뭡니까? 2번,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일은 뭡니까? 3번,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잘하게 되는 일은 뭡니까? 4번, 요청받지 않고도 하는 일이 뭡니까? 5번, 대가를 받지 않고도 기꺼이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구성원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실행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관찰 예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있다,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어, 그게 아니에요. 실행을 중요하게 하는 리더들은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최선의 것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가인즈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경영자를 위한 무제한 영상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즈 뱅크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직원들과 함께 사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